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오늘은 공무원 시험 볼 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모두에게 잘 맞는 최고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했구나, 저런 방법도 있네?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자신 있는 과목 먼저 푼다. 저는 시험 당일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빨리 풀 수 있는 과목부터 먼저 풀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부터 먼저 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니까 문제 풀 때 당연히 쉬운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요. 즉, 자연스럽게 시험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물론 내가 어려운 과목을 풀 때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만 딱 쓰고 집착 없이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어려운 과목은 그렇게 못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초반부터 시간이 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멘탈이 붕괴돼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다음 과목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쉬운 과목부터 풀면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답이 착착착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술술술 풀다 보면 꽤 잘 풀리네?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쉬운 과목을 끝내고 나면 어려운 과목과 마주칠 마음의 여유도 생긴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 있는 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아낀 시간만큼 자신 없는 과목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자신감 상승은 덤이다. 두 번째, 문제에 옳은 옳지 않으니 보이면 눈에 확 띄게 기호로 표시한다. 요거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죠? 옳은 옳지 않은을 잘못 읽고 반대로 답을 고르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지나 보기를 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제 자체가 뭐였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문제의 옳은, 옳지 않은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중간에 문제를 다시 읽으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처음부터 내가 눈치챌 수밖에 없게끔 나만의 기호를 치는 거예요. 저는 옳은 애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애는 세모를 쳤어요. 이걸 해놔야 옳은, 옳지 않으니 고도로 의식돼서 문제를 다시 안 읽어도 되게끔 시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정말 헷갈리는 문제를 봤을 땐 별표 치고 일단 넘어간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꿀팁에서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구독자님이 저를 믿고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고 있었는데 자신 있는 과목에서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둥. 이때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리는 문제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헷갈리는 문제를 오래 잡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시간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전체 시간 배분에 실패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에 샤프로 표시해놓고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킹할 때 다시 보면 됩니다. 다시 보면 뒤늦게 정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번째, 국어 과목은 순서대로 풀지 말고 잘 풀리는 유형부터 푼다. 저는 국어를 풀 때 문법, 한자, 고사성어부터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문법, 한자, 고사성어는 단순 암기나 키워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고민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읽으면 답이 바로바로 딱딱 나오니까 딱딱. 딱딱우리. 이런 유형부터 해결하는 게 심적으로 안정되더라고요. 자신감도 상승하고요. 그런데 문학, 비문학은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 푸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후반부에 몰아놓고 초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꿀팁인데 국어 문제 중에 보기에 기읍과 니은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는 1번에서 기읍 보고 니은 보고
2번에서 기읍 보고 니은 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세로로 푸는 게 좋습니다. 기읍을 먼저 쫙 다 확인해요. 5번째, 영어 과목도 순서대로 풀지 말고 어휘, 문법, 생활 영어부터 풀고 독해를 다 푼다. 이것도 국어 과목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휘, 문법, 생활 영어 문제는 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들부터 빠르게 풀고 남은 시간에 난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게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예. 제가 준비한 시간 절약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목 순서, 과목별 시간 배분을 다르게 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마다 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거다 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려면 사전에 문제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그리고 별표 친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 플러스 모든 답안을 마킹하는 시간 요 두 개는 합쳐서 최소 15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시간 조절 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노력을 통째로 날릴 일이 없도록 미친 듯이 연습합시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